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한미 동맹과 한일 협력으로 한미일 공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을지 자유해방패 연습의 하나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충남 태안 안면도 해상훈련장 일대에서 한미연합 해상침투 훈련을 가졌습니다. 특전사 귀성부대와 미군의 항공자산 등이 투입된 이번 훈련은 두 나라 전술교류와 상호운용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육군 8기동 사단이 어제 경기도 포천시 고모 호수공원에서 올해 후반기 유해발굴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6.25 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을 가졌습니다. 부대는 다음 달 1일부터 4주 동안 포천시 고모산 일대에서 장병 150여 명을 투입해 유해발굴 작전에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3박 6일간의 미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공군 1호기 편으로 귀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선 미북 대화 재개와 원전 협력 확대를 논의했고 일본에서는 셔틀 외교 복원을 공식화하며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윤현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서울공항에 도착하며 3박 6일간의 미국과 일본 순방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순방은 새 정부 출범 직후 한미와 한일 관계의 방향을 가늠할 첫 시험대였습니다. 먼저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미북 대화에 대한 논의가 이번 회담에서 크게 부각됐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We can do big progress, I think, with North Korea. Absolutely. 경제 안보 협력에서는 원전 산업을 비롯해 조선과 첨단 산업 분야까지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재계 인사들과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 조선소를 찾아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 다목적 선박 3호선 스테이트 오브 메이노 명명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만들자며 한미 조선협력의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는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며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기내 간담회에서는 과거사 지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협력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신뢰와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셔틀 외교 복원을 공식화하며 실질적 협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FN 뉴스 윤여수입니다. 지난 7월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이 새롭게 창설됐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어제 여단 예하 특수수색대대와 서해 최전방 말도소초를 각각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악에 바친 기합 소리를 내뿜는 장병들은 무더위도 잊은 채 전장 순환훈련에 몰두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늘 지난 7월 1일 새롭게 창설된 해병대 특수수색여단 예하 특수수색대대를 찾아 작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해병대 중에서도 단 1%만 갈 수 있는 수색대원들을 만나니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선배 해병들의 용맹함과 승리의 DNA를 계승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흐르는 이 땀방울이 여러분들이 이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또 이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자 여러분들의 삶의 자양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안 장관은 이어 서해 최전방에 위치한 섬인 말도 소초를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떨어져 최전방 외딴 섬에서 복무하고 있음에도 밝고 늠름한 모습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 모습이 매우 든든하고 믿음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이 장병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북단 이 말도에서 근무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생일대에 저는 가장 값진 인생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장관은 또 장병들의 사기와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 군대!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한미 장병들이 UFS 연습의 일환으로 연합 해상 침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양국군은 서로의 전술 교리를 공유하면서 상호 운용성을 강화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가 연합작전을 펼치고 있는 바다. 특전 대원들이 헬기에서 이탈한 뒤 고무 보트를 타고 해안으로 접근합니다. 상륙한 특전 대원들은 내륙에 있는 적 시설을 향해 은밀히 기동합니다. 올해 UFS 연습의 하나로 육군 특수전 사령부가 실시한 한미연합 해상 침투 훈련입니다. 한미 장병 4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엔 미군의 항공자산 F-16 전투기와 UH-60 헬기가 투입됐습니다. 특전대원들은 미군과 실시간으로 교신해 항공 화력 유도 절차를 숙달하고 정밀 타격 능력을 키웠습니다.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특전대원으로서 어떠한 임무가 주어져도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전시 한미의 특수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양국군 장병들은 서로의 전술 교리를 이해하면서 상호 운용성을 높였습니다. 다양한 전술 과제를 숙달하여 연합특수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유사시 적을 압도할 능력과 태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전사는 육해공 각지에서 실전성을 높인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하고 연합특수작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육군 7공병여단이 UFS 연습의 일환으로 한미연합 도하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견고하게 지어진 부교는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나타냈습니다. 현장에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강가에 모인 한미 장병들이 도하 지점을 확보합니다. 부지런히 옮겨진 리본부교와 계량령 전술부교가 차례로 전개되고 수령도 문교 구축을 위해 남한강으로 거침없이 몸을 던집니다. 강가에 대기 중이던 교량가설 단정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부교 구축에 힘을 보탭니다. 육군 7공병여단이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과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엔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인 수룡을 비롯해 리본부교인 RBS와 계량령 전술부교인 IRB,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150여 대의 장비와 기계화 전력이 투입됐습니다. 한미 장병들은 지상과 수상 전력의 힘을 합쳐 280m에 달하는 연합부교를 완성했습니다. 그 위를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K200 장갑차가 안정적으로 도하하며 한미 부교 상호 운용성을 검증했습니다. 최근 한미연합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훈련으로 유기적인 연합 도하 작전 능력이 한층 더 발전했다고 양국은 평가했습니다. Today's training highlights the U.S.-ROCA relationship and the strengthening of our alliance. This wet gap crossing is one of the most complex engineering missions we do, and we've done it today in a realistic combat environment. 한편 이날 훈련에선 최초로 한미연합 정비훈련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양국 장병들은 서로의 장비를 함께 점검하며 양국군의 정비 절차와 연합 도하 작전의 지속 지원 및 정비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두 나라의 철통 같은 한미 동맹과 군사적 파트너십 토대하에 양국 간의 도하 작전 능력 향상, 한미연합 지휘 통제 능력, 그리고 최초로 시도되는 한미연합 정비 훈련을 통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매우 귀중한 경험이 되었으며
완벽한 호흡을 선보이며 3시간 만에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부교를 완성한 한미 장병들. 두 나라의 국기가 하나의 다리 위에서 휘날리며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드러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육군 5사단이 야전에 최적화된 드론 파일럿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론 조종부터 정비와 제작까지 이루어져 야전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장에 이태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장병들이 드론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드론 조종에 집중합니다. 섬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전문 교관과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육군 5사단이 예하부대 드론 운용자 29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단계별 드론 집체 교육의 모습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강점을 가진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현대전의 필수 무기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은 최고의 드론 파일럿이 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감시 정찰과 자폭 등 현대전에서 실효성이 입증된 1인칭 시점 드론, 일명 FPV 드론에 중점을 뒀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분야다 보니까 일단 운용자를 최대한 확보를 하는 개념으로 교육을 시작을 하였고, 이 인원들이 야전 생활에 가면 어떠한 드론이 보급이 돼도 바로 운용할 수 있는 전투 자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쉬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합격한 인원들이 제일 안전한 1인치 기체를 날리고, 합격한 인원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5인치 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드론 정비 제작에서는 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국내 민간 업체 아세타가 교육을 맡아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한편 부대는 지난 6월 사단급 부대 최초로 드론 공작소를 개소해 전술 드론 개발과 시뮬레이터를 통한 드론 조종 실습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육장을 좀 만들어서 부대원들 모두가 이 FPV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부대의 전투력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작게는 개인이지만 크게는 부대 그리고 육군의 정말 핵심이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는 드론의 파일럿이 되고 싶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드론 파일럿 양성과 실전 같은 교육 훈련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한다며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과 라오스 등 아시아 주요국 정상 26명과 각국 고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저격수 9분대와 특수작전 9분대 훈련 실태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김은별 기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 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하고 저격수 9분대와 특수작전 9분대 훈련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의 신형 저격수 보총을 점검하고 우리 부대들이 이런 새 세대 저격 무기를 가지게 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특수작전 역량과 전문화된 저격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우리 무력건설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총참모부 직속으로 중앙저격수 양성소를 조직하는 문제를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수작전 무력을 전쟁 수행의 중추적 핵심 역량으로 최강의 전투 집단으로 더욱 억척같이 무장시키는 것은 현 시기 우리 군대의 전쟁 준비에서 제일 급선무로 되는 과업이라며 저격무기 현대화와 실전적 훈련 등을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27일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 지역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했습니다. 162사단 예하 기바티 여단은 하마스와 교전을 벌여 외곽에 있는 테러 무기 저장고를 발견한 데 이어 기바티 여단 607 공병대대가 가자지구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아비차이 아드라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SNS를 통해 가자시티 내 대피는 불가능하다며 남부로 이주하면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에알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병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초정통파 유대교도 하레디를 징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육군 8기동사단이 후반기 첫 유해 발굴 개토식을 진행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호국 영웅들의 헌신을 다시금 기억하며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실 것을 다짐했습니다. 현장에 백재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군 8사단의 후반기 유해 발굴 개토식의 현장. 행사는 이수득 육군 8사단장을 주관으로 부대와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관계자, 6.25 참전 유공자회와 지역 보훈단체를 비롯한 내외빈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선배님들의 유해를 찾아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더 높이는 일은 우리 후배들의 당연한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부대는 지난 2023년부터 6.25 전쟁 격전지 중 하나인 포천 고모산 일대에서 유해 발굴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유해 11구와 유품 500여 점을 수습했습니다. 포천 고모산은 38선 진격작전과 임진강 영평 전투가 있었던 역사 현장입니다. 선배 전우들의 피와 땀을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이날 행사는 우리 군이 하반기 유해 발굴 작전을 맞아 처음 진행한 개토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장병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들을 기억하며 다가오는 유해 발굴 작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해 한 구, 유품 하나에도 가족의 기다림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손길 하나, 발걸음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대는 유해 발굴 기간 동안 매일 장병 150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며 1일 단위 위험 예지 교육과 현장 안전 통제를 바탕으로 장병들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작전에 임할 계획입니다.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호국 영웅을 한 분이라도 더 모시기 위해 부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심을 담아 유해 발굴에 나섭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국가보훈부가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부산에 입항한 영국 해군 함정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유치 의지를 공식 전달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부산에 입항한 영국 리치몬드함 선상 리셉션에서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전 유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상위 군인 재활을 위한 국제 스포츠 대회가 2027년 영국을 거쳐 2029년 대한민국 대전에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 해리 왕자가 2014년 창설했으며 2027년 대회는 영국 버밍엄에서 열립니다. 2029년 게임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덴마크와 이탈리아, 미국 등 6개 도시가 경쟁 중이며 최종 개최 도시는 내년 상반기에 선정됩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군 훈련소에서 훈련병과 부사관 후보생을 교육하는 훈련교관인 DI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 기초군사교육단에 나와 있습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해군훈련교관 이희영 상사입니다. 이 상사는 지금 해군 부사관 양성교육을 맡고 있는데 제가 직접 이 상사를 만나 해군 DI는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필승! 안녕하십니까. 부사관교육대대 상사 이희영입니다. 저는 이곳 부사관교육대대 훈련교관으로 우리 부사관 후보생들의 군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양성교육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DI라는 직책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훈련교관, 즉 DI는 드릴 인스트럭터의 약자로서 해군 정신과 군인 정신을 교육하고 훈육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사님, 그 NTC 프로그램이 뭐예요? 네이비 트라이던트 서킷이라고 해서 후보생들이 단기간에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인원들이 접목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본인의 체력 수준에 맞춰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복 동작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한 동작으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멈추지 말고 뛰어가서 다음 동작 그대로 실시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출발! 푸시업, 푸시업.
지그재그 뛰기, 지그재그. 자, 288기. 오늘 여러분들 외박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침 시간 이용해서 생활가는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듭니다. 이해했습니까? 생활관 점검 돌았을 때 완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늘 외박 나가기 전까지 정리정돈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부사관 후보생 몇 기수 정도를 교육하셨어요? 저는 부사관 후보생 282기부터 해서 7기수째 지금 인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사관 후보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정신자세입니다. 아무리 체력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더라도 해군의 가치를 내면화하지 못하면 올바른 군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책임감, 간부로서 책임감, 그다음 동료의 마지막까지 해내고자 하는 투지,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해군 부사관을 꿈꾸는 분들, 그리고 국군 장병을 응원해 주시는 국민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군 훈련교관은 내일의 바다를 지키는 장병들을 위해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군과 부사관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해군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겠습니다. 필승!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가 27일 진해 군항 일대에서 보호기뢰 부설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완벽한 군항 방호태세 유지를 위해 진해 해역의 기뢰전 환경을 이해하고 기뢰 부설 장치를 이용해 기뢰 부설함이 아닌 함정에서도 기뢰를 부설하는 절차를 속달해 최고도의 기뢰전 전투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11탄약창은 27일 주둔지 일대에서 한미 연합 탄약 지속 지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한미 장병 50여 명과 UH-60 헬기, 6개 화차 철도 차량 등 장비 2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병무청은 제12회 사회복무대상 포상 대상자를 다음 달 16일까지 추천받는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성실한 복무와 재능봉사 등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회복무요원과 우수 관리 담당자입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포상 대상자는 12월 시상식에서 표창과 함께 부상이 수여됩니다. (8월 28일) 기상정보입니다. 시기상 가을의 시작인 9월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체감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열 질환에 여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고 오전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영서 남부 및 충청에서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한 북쪽의 저기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경기 강원의 북부 지역에는 오전까지 많은 강수가 동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광주가 23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대구는 36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기상으로 인한 작전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후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저기압의 영향으로 최대 12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다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으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